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Think User First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먼저 생각하기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다 잊어먹었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마인드셋이라는 걸 했어요. 마인드셋. 다섯 가지 마인드셋이라는 걸 했는데 디자인 사고 구조라고 할까,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다섯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용자를 우선 생각하자. 그 오늘 하는 거예요. Think users first. 사용자 먼저 생각하자. 두 번째가 올바른 질문을 하자. 자, 첫 번째가 우리 첫 번째가 사용자 먼저 생각하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질문이에요. 올바른 질문을 하자. 어떻게 올바른 질문을 하냐. 세 번째는 그릴 수 있다고 믿어라. 이제 시각화를 해야 돼. 모든 게.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험에 주저하지 마라. 호기심을 갖고 탐험에 주저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라. 모형이야 모형. 그지? 모형을 만들어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 싱킹의 다섯 가지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용자 먼저 생각하기.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디자인 싱킹의 다섯 가지 단계야.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런 네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앞에 강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용자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사용자가 생각하는 니즈, 그죠?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고, 또 어떻게 그 고객과 사용자와 공감할 거냐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공감하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질문하기 전에 인터뷰 준비 단계, 페르소나 공감지도, 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한번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페르소나나 공감지도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적인 사용자의 10가지 욕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욕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뭔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10가지 뭐가 있냐 보면 그죠?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지? 부에 대한 거, 안전 중요하잖아.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인정받고 하는 거. 또 사회적인 위치와 명망, 명예. 사회적으로 내가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뭐 정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권위도 좀 얻으려고 하는 거고. 건강이 최고잖아. 누구나 건강하고 싶어 한 거야.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이제 사람의 욕구야. 권력과 인기, 그지? 뭐 지식 많이 알고 싶은 거, 사랑과 동료애, 그지? 자아실현, 그지? 자아실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0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정지해 놓고 10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의 건강을 만족시키고 싶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제품을. 또는 뭐 칭찬받기를 좋으니까 나는 서비스를 칭찬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추고 이 10가지 욕구 중에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메모를 하세요. 자, 그러면 메모를 했으면 좋아요. 그렇게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누구냐를 생각해요. 고객이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이야. 고객이 뭐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죠. 서비스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가 공감이야. 공감. 그죠? 어떻게 고객과 공감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했어요. 먼저 관찰이래. 그러니까 고객과 공감하려면 고객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고객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언어적인 단서. 이거는 이제 행동이나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적어 보자 이거지. 어떤 식으로 뭐 행동을 한다. 어떤 습관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남이야. 만남은 이 사용자를 알려면 사용자가 살고 있는 곳, 살고 있는 뭐 근무하는 곳 이런 곳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공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직장이나 집이나 그지? 뭐 잘 가는 뭐 여행한다 여행지 이런 데서 그 사람을 만나봄으로써 그 사람과 더 그 사람의 속을 그죠? 잘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기예요. 질문을 해보는 거지. 그지? 취미가 뭡니까? 뭐, 근데 왜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이다. 뭐, 어떻게 해서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건강 때문에 했군요. 그러면 건강은 또 이렇게 해서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질문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청하기야.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계속 말만 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꼭 할 얘기만 하고 그 고객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직접 질문하기야. 질문하기인데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공감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고객을 관찰하라 그랬지.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몸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 그리고 만나는 장소. 질문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는 고객이 머무르는 장소. 나한테 부르지 말고 그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하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제품이나 그죠? 여러분들이 구상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 고객을 정해요. 그리고 그 고객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질문하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자, 그들이 누구냐? 그럼 고객을 알아야 되잖아. 고객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나이는 결혼했나? 직업? 뭐에 관심 있지? 뭐 회사랑 어디 다니지? 뭐 규모는 얼마나 했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고, 전공은 뭐고, 또 회사 운영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참여하는 일이 뭐고, 뭐 이런 거야. 그런 걸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제품 서비스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그 제품이 뭔지 알아내고 왜 구매하게 됐는지, 그런 혜택이 어떤 혜택 때문에 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 제품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 상품을 어디서 샀는지, 뭐 인터넷 샀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샀는지, 누구의 소개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구매 방법에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장점이 뭔지, 거기서 느낀 게 만족하는 것이 뭔지, 어떤 가치를 느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고객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자, 이 어떤 제품에서 어느 부분에서 실망을 했고 어느 부분에서 만족했어. 그래서 뭐를 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러면 거기로부터 시사하는 점이 많은 거예요. 얻어내는 점이 많지. 그리고 고객이, 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는데 고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그러면 그 제품, 고객이 쓴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는지, 그죠? 뭐 거래를 계속 하고 싶은 건지 끊고 싶은 건지, 뭐를 기대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질문하기를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하려면, 이제 질문이 뭐예요? 인터뷰잖아.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자, 인터뷰는 크게 인터뷰 준비, 대화를 자연스럽게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그 상대방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뭐 열린 대화라 뭐 그런 것들인데, 자, 인터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 고객을 만나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려면 사전에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 시나리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짜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인터뷰 다 했는데 뭐 빼먹었다. 그럼 다시 또 할 거야? 그러면서 인터뷰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취조가 아닌 대화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내가 질문지를 만들었잖아. 근데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1, 뭐 2, 3 뭐 해가지고 막 죄인 다루듯이 어떤 얘기할 틈도 안 주고 질문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그죠? 자연스럽게, 뭐 시나리오 있지만 시나리오 차례대로 하는 기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하고, 필요하면 그 질문 1, 2, 3이 있는데 2번 질문하는데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2-1에서 거기서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이끌어가지 않는 열린 대화를 해라, 이런 거잖아. 대화를 하는데 딱딱 뭐 그 각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린 대화를 하면서 해가야 된다 이거지. 시나리오는 썼지만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면
예외적인 질문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모여 있으면 그룹으로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제품이나 여러분들의 서비스, 그죠? 서비스를 하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객을 정하고 그 고객한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지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질문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집에 있으면 집에 동생이나 부모님을 고객으로 치고 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 답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봐요. 한번 뭐 가까이 있는 동료들한테 해도 좋고 그리고 이 앞에서 뭐 그 행동을 관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꼭 실행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할 때 질문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뭐냐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페르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고객을 정해놓고 그 고객에 대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누구다, 이 사람의 프로필이 뭐다, 성격이 어떻다, 이 사람의 목표나 야망이 뭐다, 행동 버릇 이런 것들 관찰하라겠지, 그지? 두려움, 도전, 뭐 이런 것들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고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항상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늘 그 제품이 실패하는 거는 내가 좋은 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용할 사람, 고객이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지. 그래서 요걸 하면 고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페로나소가 있으면 질문하기 전에 고객 프로필을 간단히 적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리 알고 가면 좋잖아, 그지? 그리고 질문 내용, 질문 목록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질문 목록 만들 때 왜 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써서 놔서 질문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미흡하면 그 당초에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이라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가 하는 그것들을 잘 메모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카드에 대한 질문인데 그 카드를 못 봤는데요. 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카드에 대한 광고가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으로 적어 놔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 이거잖아. 식료품 리베이트 혜택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면 그때 식료품으로 이렇게 줬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니까 다음에도 이런 걸 쓰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준비를 하고 메모할 준비도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는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이거 페르소나 많이 나와요. 페르소나 이거는 가상의 고객이야. 또 내가 고객의 입장이 돼보는 거야. 그런 거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감지도라는 게 있어요. 공감지도. 이것도 고객을 잘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나 한번 또 만들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이 공감지도 이해는 이렇게 했네.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이 어떤 뭐 걱정하는 부모님이야. 그러면 이 걱정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과 느낌, 또 듣기, 뭐를 듣는지, 뭐를 보는지, 말과 행동은 뭔지 이거를 한번 메모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를 걱정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학부모겠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패스트푸드점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막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패스트쯤을 많이 가는 거야. 내 자녀도 가겠지 하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학교에 저런 패스트푸드점이 있으면 어떡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고통이라겠는데 뭐 고통이나 아니면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 내 자녀들의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고객이 현재 느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익되는 거는 뭐 여기서는 없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고 고객을 찾아보고 질문하면 훨씬 더 고객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르소나나 공감 지도도 하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간단히 고객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두뇌를 단련시켜야 되는데 두뇌 단련은 항상 머릿속에 고객, 뭐를 디자인할 때 고객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그래서 10가지 요구사항들 인간의 뭐 부부부터 해서 그죠? 쭉 10가지 있었지.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그다음에 공감하기 위한 4가지 단계. 4가지 단계가 있었죠. 4가지 단계가 뭐야? 관찰. 뭐 관찰하라고 그랬지. 관찰. 또 뭐가 있어? 만남. 어서 만나라겠지? 만남. 그다음에 뭐해? 만나서 질문하지. 질문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라겠어. 질문할 때는 항상 경청을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질문은 사전 질문 준비를 해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페르소나와 공감 지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나머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주제를 서비스에 대한 거를 하나 구상을 해요. 구상을 했어? 구상을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고객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뭐를 만드냐면 페르소나나 공감지도 중 한 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질문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질문지, 지리서를 만들어. 앞에 지리서 만드는 방법 나왔지? 지리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터뷰를 해. 질의를 해. 인터뷰해서 그 결과를 기록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요렇게 한 거를 뭐 잘 작성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냥 손으로 써도 좋고 타이핑해도 좋으니까 요거를 해서 다음 수업 전까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전날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과제로 내가 올릴 테니까 그렇게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